소위 뜨는 주식이 뭐예요? 필리핀에서는 그거는 투자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 알아보는 방법이 어렵다면 투자를 대부분 사람이 못 하겠죠. 근데 너무너무 쉬워요. 전체 11과목의 내용을 사실 이렇게 이 PPT 하나에 약 140차트 정도 되나요? PPT에 제가 이렇게 압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2박 3일 정도인데 뭐 반나절 이렇게 하면 이 정도밖에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준비했는데, 앞으로 필리핀에 계속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필리핀에 이제 31년 됐지만 계속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좀 또 기회가 되면 중국 코스, 또 나중에 기본적인 진짜 비즈니스에 있어서 기업을 분석하는 건 확실하게 내가 진짜 배우고 싶다. 아니면 이 기술 분석, 나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뭐 중장기 투자로서 언제 타이밍에 들어가고 파는지 이런 걸 좀 더 전문가 흉내는 낼 정도로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코스도 좀 열면 어떨까. 그래서 전에는 저희들 교회 장소가 없어가지고 7군데를 이곳저곳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작년에 이곳에 완전히 이제 좀 사이즈도 이렇게 크게 하고 10분 미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교육관이 있어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큰 대형 스크린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토요일 날 현지 청년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소에 부담 없이 우리가 올티가스가 보니까 안티폴로, 쾌선, 마카티 이렇게 좀 중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행사들을 좀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주말에는 바쁘고 이제 주중에 시간이 되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뭐 많은 것을 얻어가기보다는 미래의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알면 쉬운데 모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안 가본 길이라서 두렵고, 그래서 또 안 가게 되고, 그런데 누군가는 그 길을 가게 되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 발자국을 보고서 내가 처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걸어간 흔적이 있을 때 우린 참 위로가 되고, 그래서 뭐 저 아들이라고 이 나라 정권회사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아들아 너도 나 이 길을 한번 가보려면서 제가 사실 뭐 시험 문제, 예상 문제 이런 거 다 알려주고 이것도 다 풀어봐 그러고 막 그 선배들의 그 답안지 쪽지는 놀라운 정보력입니다. 뭐 우리 너무나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지,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모험투성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걸 뭘 알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선교사님들 더 잘할 수 있다. 또 더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목사는 그냥 신앙만 하고 목회만 잘해야 되는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하는 또 다른 분야를 정말 칼을 갈고 갈듯이 sharpen the saw, 우리가 잘 갈아서 예리한 칼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와서 배울 게 있지 않겠어요? 그 교회 가보니까 정말 배울 게 있더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믿게 되고 또 배워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은연중에 우리의 가치와 철학을 배우게 되고 신앙을 잘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모멘텀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럼 투자하느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적은 금액인데 반복의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할 때 저도 이렇게 거의 뭐 사실 이거 뭐 준비 하나도 안 해도 제가 머릿속에 할 정도로 많이 넣어 다니는 이유는 일부러 넣어서 넣은 게 아니고요. 그냥 자꾸 하다 보니까 넣어졌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외운다던데 저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새겨버렸어요. 돌이니까, 돌에는 새기니까 처음에 새길 때는 아픈데 워낙 돌이니까 잊혀지지는 않아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더니 제가 좀 머리 안 좋은 사람은 뇌에다 새겨버리는 그 원동력이 뭐냐? 반복이에요. 그래서 엉덩이의 힘은 머리의 힘을, IQ를 능가한다, 제가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힘인데 이것을 우리는 코스트 에버리징 투자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일정 금액을
처음에는 좀 모으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3,000페소, 2,000페소, 5,000페소가 되면 그 해당되는 내가 살려고 했던 그 주식을 한 3가지 정도를 딱 정해놓고, 이번 달에는 A 주식, 그 다음 달에는 B 주식, C 주식 이렇게 사도 되고, 아니면 한 주식을 해놓고 나 이 주식이 어느 정도 뭐 몇천 주 될 때까지는 여기다 할 거야 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하되 꾸준하게 절대로 한 달이라도 비지 마라. 만약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요번 달에 못했다, 그럼 그 다음 달에 더블로 그걸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1, 2년 하면 이제 완전 습관이 되고요. 아내하고 대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요. 요즘 뭐 경기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당신 요즘 왜 그래? 뭐 이렇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시비 걸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가정의 대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또 아내는 어떻게든 전략해서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줄라 그러고, 우리 조금 그냥 오늘 전략하지, 집에서 먹죠, 이렇게 해서 줌으로써 또 남편은 그걸 투자해갖고, 그 미래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병원 가고 아프고 비행기 타고 할 때 좀 힘든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아내에게, 특히 우리 남성들이요, 우리 자존심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아내에게 그 힘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좀 좋은 비행기 태워주고, 그래도 병원에 좀 누추하지 않게 해주는 게, 그동안 성교지에서 그냥 얼마나 고생시켰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책 봐서.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면 앞으로 3년, 5년, 10년 우리가 어느새 상당히 커져 있는 규모를 발견할 거예요. 그거는 투자해 본 사람만 알아요. 투자하는 사람 절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트 에버리징 방법 계속해서 꾸준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보여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우리 코스트 에버리징, 우리 이렇게 그래프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가격이 오를 때도 사고 그 다음 장요, 내릴 때도 사고 그 다음 장요, 그 다음. 예. 자, 그러면 어떤 때는 높은 데 사고, 어떤 때는 낮은 데 사고, 어떤 때는 높은 데 사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코스트 에버리징 방법은 전부 평균을 내보니까 그래도 싸게 사더라라고 통계학적으로 이게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첫째 달에 5,000페소를 샀어요. 둘째 달에 5,000페소를 샀어요. 셋째 달에 5,000페소를 샀어요. 샀을 때 그 시점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꾸준히 샀더니 나중에 전체 합계를 내고 평균을 내봤더니 싸게 샀더라, 이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이 방법에서 조금만 더 한 발짝을 더 나가서 요번 달에 살라고 딱 봤는데 보니까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럴 때는 우리가 진동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움직이는 폭이 있는데, 이게 폭을 이렇게 보는데 저 꼭대기라 그러면 중간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밑에서 계속 지지선 쪽에서 움직여. 그러면 이게 중간선으로 다시 올라갈 확률이 커요.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처럼 이걸 우리는 추세라고 그래요. 트렌드. 요즘 트렌드가 뭐야? 추세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야, 아니면 떨어지는 추세야. 이 추세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술 분석에 가면 이 추세선을 그어놓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 그 추세선을 딱 그어놓고 쭉쭉쭉쭉 올라가다 갑자기 추세선을 턱 건들고 밑으로 쭉 빠지면 그게 이제 브레이크다운, 바로 돌파 하락이라 그래요. 그럴 때는 빨리 그 딱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선교사님들이고 목회자들이니까 그걸 매일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9시 반부터 12시, 또 1시부터 3시까지 쳐다만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일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콜 파이낸셜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좌를 오픈해서 가장 먼저 사고 파는 걸 먼저 해가지고 좀 익혀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돈도 한번 일부러 찾아갖고 빼도 보고, 다시 돈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래 이게 나중에 돈 빼는 거 T+2가 뭐 얘기는 들었는데 뭔지, 진짜 이틀 만에 돈 들어오는지 한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먼저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썼던 방법인데, 이 회사는 이런 어떤 오래되고 신용 있고 이런데, 메트로뱅크는 은행을 하다 보니까 이 은행에서 이
증권회사 프로그램이 요 콜보다는 좀 전문가에게 적합한 툴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프로 기능이에요. 프로. 그 프로는 20만 페소 이상을 투자를 해놓으면 그 프로의 그 기능을 열어주거든요. 그 열어주면 거기에는 자동 매도 매수 기능이 들어있어요. 근데 콜에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 모르고 그거 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조금 해서 약간 익숙해질 때까지 됐다가 여기에 있는 어카운트가 20만 페소 정도 되면 그때쯤 우리가 한번 뭐 모임을 하든 뭐 우리 그룹 챗을 통해서 알려주든 그러면 그걸 다시 메트로뱅크에 하나를 더 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개를 열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브로커마다 다 하나씩 또 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래 열면 복잡하겠죠. 비번 바꿔야 되고 막 이렇게 잊어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죠? 그렇지 않아도 뭐 냉장고 안에 그냥 전화기 넣어놓고 하루 종일 찾고 막 이러는데 3개 해놓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어디 뒀는지 비자 어디 뒀는지 하다 보면 막 헷갈려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 될 때 메트로뱅크에 하나 열어서 20만 페소 옮기면 프로가 돼요. 프로가 되면 그때 이제 제가 자동 매도 매수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가르쳐 드리면 낮에 일할 필요가 없어요. 밤에 자동 매수 이 정도 금액에 팔아주세요. 이 정도 금액에 사주세요. 이걸 전부 다 자동 매도를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걸어 놓으면 그냥 걸어 놓고 가요. 그러면 go to week 일주일 안에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걸어 놓으면요. 일주일 내에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금액에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데 그 트리거는 우리가 이제 방아쇠잖아요. 방아쇠를 딱 건들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이걸 딱 올려놔요. 올려놔가 그 가격을 탁 치면 자동으로 탁 팔아버려요. 그럼 집에 왔는데 저녁에 10시나 돼서 와서 탁 열어보니까 계좌에 주식이 없어지고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거 팔린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먹고 팔려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동 매수 이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어떤 때는 그냥 걸어놓고 와 있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고 무슨 그게 미친 사람처럼 맨날 쳐다보고 눈 벌거래가 있으면 그것도 참 모양이 희한해요. 근데 뭐 그냥 걸어놓으면 나중에 안 팔리고 있으면 아직까지 그 가격이 안 치고 있네. 이게 얼마나 좋은 기능이에요. 특히 선교사님들한테. 자주 쳐다볼 필요도 없고. 구투만스 GTM으로 해놓으면 한 달 내에 그냥 알아서 놔두는 거예요. 그럼 한 번씩 보면 아직 있으면 아직 그 가격 못 쳤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2단계로 갔을 때 거기까지 이제 해보시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LDT라든지 BPI, 아얄라, 졸리비, 이런 회사들 우리가 인플레이션 5.7% 정도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애니얼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 보면, retire with an extra 10 million, 뭐 금액을 그냥 이렇게 정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리턴 레이트를 17% 정도 그리고 총 120만 페소 이렇게 했을 때 퓨처 밸류가 얼마 정도 된다? 한 10 밀리언 정도 된다. 그러면 740% 커진다.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어떤 특정 주식에 넣는 게 좋다.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장의 타이밍을 잡는 것 이제 3가지예요. 첫째, 프라이스 액션.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타디 차트. 차트를 볼 수가 있어요. 차트가 바로 의사에게 있어서는 엑스레이예요. MRI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자본시장 투자자에게는 뭐냐면 그게 주식 차트예요. 그리고 이제 캔들은 촛대라는 거잖아요. 촛대. 이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분이 이것을 사실 개발했어요. 이 캔들 차트는. 그래서 이제 문해희사라는 분이 개발한 건데 거기까지 깊이 이제 갈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 아니면 암의 1기다 2기다 3기다 우리가 이렇게 의사들은 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차트를 보면 지금 올라갈 단계다 내려갈 단계다 근데 이상하다 이런 걸 다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트렌드. 전 전반적으로 이렇게 출렁출렁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밀물이다 아니면 썰물이다 그냥 쑥 빠지네. 우리는 하락이다 상승장이다. 그래서 상승장은 불마켓, 황소 그냥 힘이 세잖아요. 불마켓. 떨어지는 거는 베어마켓. 떨어지는 거 왜 곰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곰이 좀 이래서 그런지 베어마켓, 불마켓. 그래서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요. 그러면
언제 투자를 해야 되죠? 상승장에 하는 게 좋아요? 하락장에 하는 게 좋아요? 예? 불마켓, 불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필리핀에 그게 있어요, 그죠? Do you know the drink, the Red Bulls? Red Bull drinking. 우리 바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레드 많이 마시지 않나요? 예. 정신 번쩍 들잖아요. 뭔 얘기하다가 했지? 풀마켓.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불마켓, 즉 상승장일 때 그때 올라타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칼은 절대 잡지 마라 그랬죠. 왜요? 손 다친다. 떨어지는 거는 절대 잡지 마라. 떨어지는 거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이 모르는 이유가 있다. 저도 어떤 때는 이유를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올라가는데 아무리 신문을 뒤져도 이유를 못 찾겠어. 며칠 있다가 이유를 찾아요. 근데 왜 하느냐?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벌써 알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날고 기는 도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기관 투자자들. 국민연금, 연금기금. 이 나라 필리핀은 마할리카 펀드라고 국부 펀드가 있어요.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어디 투자를 20% 한다 그러면 그날부터 주식이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눈을 뜨고 있어야 되니까 가격, 차트, 트렌드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타이밍을 보면 왼쪽에 이렇게 보면 이제 차트가 있는 라인 차트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는 간단하게 이 보면 라인 차트는 맨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하이 고점이라 그러고요. 맨 아래에 있는 것은 저점이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9시 반에 이제 보통 시장은 항상 9시 반에 열립니다. 평일에 내셔널 할리데이 외에는 9시 반에 열려가지고 12시 되면 일단은 점심시간이에요. 그럼 1시 되면 다시 열려요. 3시 되면 잠겨요. 아시겠죠? 오후에 2시간, 오전에 9시부터 9시 반부터 12시까지 장이 열립니다. 그걸 항상 알아놓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안 열고요. 주일날 안 엽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날 딱 장을 열었는데 딱 시작되는 가격이 있어요. 이는 시가라 그래요. 시가. 이걸 오픈. 영어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글로 배워놓으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책에 보면 시가, 종가, 그 다음 고가, 저가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는 그냥 시가는 오픈. 열었다는 거 열고 클로스는 뭐냐? 종가예요. 종가.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A 보면 밑에서 오픈 시가가 됐는데 종가가 저 위에죠. 이러면 이제 바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시퍼렇게 표시가 돼요. 한국에는 반대예요. 벌겋게 표시가 돼. 이게 또 다르더라고. 필리핀은 올라가면 파란 거예요. 필리핀 떨어지면 빨간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은 올라가면 벌건 거 좋아해. 한국 사람들 확실하게. 시퍼렇게 질리니까 떨어지면 시퍼렇게 질리나 봐. 여기는 필리핀은 올라가면 시퍼렇고 떨어지면 벌게요. 자,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작을 예를 들어서 PLDT가 1320이다.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400에 딱 시장이 3시에 종이 맞췄다. 그럼 파란 막대가 생기면서 밑에 시가와 종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빨간색으로 변해 있다는 거는 시작은 100원에 했는데 90원에 종가로 딱 서떡됐다. 그럼 빨갛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색깔만 봐도 이거 오늘 떨어졌었네. 시작한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와 버렸네. 시작한 가격보다 올라가면 파랗고 내려가면 벌겋게 표시가 되는구나. 그럼 색깔만 이렇게 봐도 알 수 있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 차트예요. 캔들. 그리고 이제 초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 해서 그거는 캔들. 요거는 라인으로 만들어 라인바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오른쪽은 아얄라 랜드라는 회사인데, 자, 한번 보세요. 아얄라 가격이라도 장기 추세, 나는 장기 투자자야. 그래서 항상 저 위에 꼭대기에서 사면 나는 매월 30날 사. 그런데 30날이 항상 꼭대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의 평균 단가는, 구매가는 굉장히 높아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 살라고 봤는데 너무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 이제 천장을 친다. 이래서 이거는 실링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라는 resistant라고 그래요. 저항이라고 그래요. 저항.
올라가려 보니까 천장에 이마를 툭 부딪힌다. 저항받는다. 밑으로 내려가려 보니까 지하실이 땅에서 탁 부딪힌다. 서포트, 레시스턴스. 그래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걸 이제 밴드 윗, 이 밴드 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면 여러분 이제 요번 30날 사야 되는데 보니까 요 꼭대기예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요 밑에까지 떨어지는데 한 15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15일 뒤에 사면 되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장기 투자자이면서도 시장의 진입 시점을 현명하게 보는 사람들이 하는 투자라고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낮은 데 사면 그 사람 장기 투자자 아닙니까? 바로 이거 작은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게 자꾸 싸우면요 수익률이 팍팍팍팍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세장, 약세장을 여러 이제 이론가들은 이제 불마켓이다, 베어마켓이다 그러는데 이 사이클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no interest, 이거 행보라고 그래요. 행보. 사이드웨이를 이렇게 갈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no interest.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데 갑자기 설렁설렁 올라가는데 밑에 루머, 소문이 돌기 시작해. 야, 요번에 억수로 돈 많이 벌었대. 그러면서 설설설설 올라갑니다. confidence, 확신 왔다. 우리 한국말로 야, 필 받았다. 감 잡았어. 이러면서 막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오르기 시작하죠. optimism,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야, 그것도 아직 안 샀냐? 바보냐? 이래가면서 이제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instant wealth, 이야, 저 아들이 그랬거든요. 콤보지 사놓고 45까지 올라갈 때 아빠 오늘 한 달 내 월급보다 더 올라갔더라고. 이래가면서 그러다가 유포리아, 거의 환상을 경험하죠. 그러다가 갑작스레 바블 버스트, 거품이 폭발해버리죠. 그리고 셀링 패닉,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lost wealth, 대부분의 걸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은 컨버지는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fear, 공포 상태가 돼요. 팔지를 못해. 두려움 때문에. 이 공황이 온 거. 그리고 desperation, 좌절이 오고요. 이게 바로 pessimism, 아주 그냥 optimism의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루머가 돌고 컨피던스가 있을 때 설설설 들어갔다가 나중에 보고 꼭대기에 모든 사람이 다 목욕탕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콤보지 주식 얘기를 하면 그때는 빨리 나와서 옷 입고 집에 가서 빨리 팔고 나와야 돼. 그게 이제 인기 있을 때, 최절정에 있을 때 우리는 팔고 설며시 나와서 기다려 보는 거죠. 뭐 조금 더 올라가면 어때요? 나는 충분한 수익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세장과 약세장을 우리가 그네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때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갈 때는 몸을 앞으로 숙여주고 뒤로 올 때는 또 이렇게 해줘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그네를 타는 것처럼 타이밍을 잡는 것. 이게 뭐냐? 기술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부를 쌓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지혜가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권, 부동산, 펀드, 주식 중에서 우리의 선택은 많은 부자들이 주식을 통해서 엄청난 부자들, 오늘날도 또 우리 한국도 이 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좀 자본가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필리핀은 2% 정도. 그리고 understanding price, 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적정 가격, 기업의 가치는 이건데 왜 시장 가격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 다음에 적정 가격은 10인데 왜 20페소에 거래가 되고 있을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인기 종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나라가 PER이 가장 높은 것은요, 약 70 정도 되는 PER이 되는 종목도 있어요. 예. 그 대부분 7, 뭐 14, 11, 뭐 8 이런데요. 어떤 건 70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격도 엄청 비싸요. 바로 그게 마니빌라의 HBN이라고 Heavens Cemetery 그 회사예요. 엄청 비싸요. 시총만 1.4 트릴리언 페소예요. 시총이. SM보다 더 높아요. 공동주에 전부 부동산이잖아요. 시가면 얼마입니까? 다 금사라기 땅이잖아요. 멀리 안 가죠. 다 도심 중심에 있잖아요. 마카티도 그렇고, 그죠? 다. 그 마니빌라 그게 부동산 재벌이에요. 리얼 에스테이트. 완전 킹이죠. 그리고 지금 완전 파라나케 저쪽에는 완전 마니빌라 컨트리.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펀다멘탈리 굿스탁. 이게 본질적으로 이 회사의 주식이 투자할 만한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익을 많이 남기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채는 적고 또 계속해서 성장이 잘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사야지. 이름만 듣고 잘리비가 뭐 되게 지사 많대, 그렇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익을 얼마 남기는데, 부채는 얼마나 있는데, 올 한 해 단기 부채가 얼마인데 그 갚을 수 있는 돈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알아보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그 알아보는 방법이 어렵다면 투자를 대부분 사람이 못하겠죠. 근데 너무너무 쉬워요. 제가 내일 오전에 그걸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그걸 분간하는지, 그리고 기업을 어떻게 내가 한 기업을 5분 만에 싹 긁어서 바로 분석이 가능한지, 그걸 제가 짧게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아,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정도만 좀 알아놓으시면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그걸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우리 기술 분석이나 본질 분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봐야 되거든요. 그걸 알면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이 필리핀에 있다 보면 우리 한국 분들이 간혹 와서, 목사님, 선교사님, 한국에 이런 좋은 기업에 이런 게 있는데 필리핀에 진출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 예, 집사님, 뭐 장로님 그러셔서요,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몰라요, 그죠? 뭐 장로님만 보고 좋은 회사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선교사님이고 목회자지만 한 해 매출은 뭐 얼마나 하나요? 이렇게 이제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 순이익은 뭐 괜찮아요? 그 회사? 왜? 소개를 하려면, 아니 우리가 뭐 처자를 놓은 남자한테 소개하려면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뭐 알아야 소개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업을 소개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그 기업이 1년에 총 매출을 얼마나 하는지, 순이익은 얼마나 버는지, 회사 설립된 연액은 몇 년이나 됐는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죠? 그걸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물어보고, 아, 필리핀에 좋습니다, 내가 소개해 드릴게, 이러면 진짜 완전 초짜죠. 그렇게 딱 던진다고 생각해봐요. 저 선교사님 뭘 좀 기업에 대해서 아시나? 총 매출액도 물어보고 순이익도 물어보고 뭘 좀 기업에 대해서 좀 아는 것처럼 얘기하네. 이러면 조심스럽고, 또 사기꾼들은 오면 벌써 걸러지겠죠. 장로라고 하지만 사기꾼 오면 어떻게 알아요? 선교사님들 순진해가지고 다 아이고 장로님 하면서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기업이 좀 사기야. 그럼 웃었잖아요. 우리도 웃었고, 소개받은 사람도, 또 현지 회사도 또 우리를 우습게 보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회계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걸 완전히 이제 이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기업이나 이런 경우는. 그러면 내가 그 질문을 했는데 매출액이, 작년 매출액이 뭔지도 얼마인지도 얘기 안 한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표이사가 작년에 총 매출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대표이사 맞아요? 1년 내내 연구하고 그거 막 하는 사람이 그걸 모른다? 그럼 순이익을 얼마인데 이렇게 너 제대로 딱 얘기 못한다? 재무제표를 못 보는가? 대표이사가? 회계과는 뭐 다 눈 감고 있나? 그러면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 속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그래야 내가 요즘에 할 때, 한국의 기업 한 500억 정도 1년 매출하는데 순이익은 한 15% 정도 남긴데,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제품? 한국이 이 정도니까 필리핀 더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하고, 내가 잘 아는 장모님 있는데 얘기는 그 사람한테 한번 들어봐. 그러면 여기 소개받는 필리핀 입장 속에서
뭐 아는 이제 친분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뭐 하는 회사지? 우리 그렇게 제가 그래 해왔거든요. 요즘은 뭐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됐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거 물으면 저 아들한테도 뭐 어느 회사에 일을 해보고 싶다. 그 회사 이름이 뭐래? 제가 조사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 그 뭐 정상적으로 등록도 있는 회사야. 한국에는 다트라고 DART의 다트에 들어가면 모든 기업 정보 상장사는 다 뜹니다. 그럼 그 들어가 보면 재무제표 다 열어놨어요. 그럼 여기서 나 한국 한 번도 안 가도 어느 기업만 이름만 주면 상장돼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 기업요 5년치는 다 봐버려요. 그럼 이익을 많이 남기네. 그럼 너 월급은 뭐 이렇게 좀 요구해도 받겠다. 이게 오잖아요. 이거 얼마나 차이예요, 그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거. 어떻게 뭐 소개를 해주더라도 뭘 알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모의 그런 대하는 태도, 우리의 가치, 밸류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 아버지는 질문할 때 좀 질문이 요상스럽네. 옛날에는 그냥 뭐 그 좋은 회사라 이러더니 뭐 무슨 뭐 토탈 레버뉴 석공 네 프로핏 뭐 그러면서 뭐 데트가 어떻고 라이어빌리티가 그러면 우리 아빠 엄마 좀 뭐 있어 보인다야. 그러면서 그게 뭔지 아이들 찾아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버지 어머니 어깨너머로 배우거든요. 안 배우는 것처럼 하지만 아이들은 진짜 배우거든요. 어른들은요 오늘 이렇게 강의해도 눈이 떨어져들고 저를 쳐다보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는 분이 우리 여기는 없는데 전에는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아이들은 뭐 장난하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아. 야 똑바로 안 들어? 목사님 조금 전에 이 말씀 하셨잖아요. 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방 딱 얻어맞는 거.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대화 속에 그걸 배워오는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오이코노미아를 가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거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주식을 투자를 하고 회사를 고르고 그 투자하는 모습 속에 경제의 모든 것들이 ABC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을 보게 되고 아무거나 보더라도 예를 들면 뭐 맥도나 잘리비를 가더라도 이제 우리는 뭘 보냐면 서비스가 어떤지 어떤 메뉴를 파는지 손님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냥 10초 안에 그걸 보잖아요. 아 이래서 잘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참 괜찮네. 그냥 한번 우리가 가서 사 먹는 기업. 그래서 제가 외국 투자는 안 한다는 게 나는 한번 그 가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데 필리핀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가보면 어떤 회사인지를 내가 경험해보고 그죠? 그래서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 맨날 지금도 코카콜라 마신다는 거 아닙니까? 왜? 투자를 해놨거든요. 매일 맛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잘 안다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속에 피가 깨끗하다. 아니면 피가 잘 돈다. 피가 잘 안 돈다. 이런 걸 보는 걸 본질 투자. 그 다음에 타이밍은 우리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 것인지를 좀 아는 거. 장기적으로 계속 하는 행보시장에는 뭐 6개월 이렇게 묶여 있으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줄 아는 이제 전반적인 실력을 키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건 한꺼번에 안 되고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몇 가지 보면 이 코스톨라니 제가 소개해 드렸던 책 바로 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 투자는 방어가 중요하다. 방어하고 있다가 공격할 틈이 보이면 전력을 다해라. 이분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진짜 돈 벌고 싶습니까? 좋은 주식을 찾아서 있는 원금을 가지고 사 놓으십시오. 그걸 수면제를 한 입 털어놓고 푹 주무세요. 몇 년이고 주무셨다가 일어나면 당신 반드시 부자 될 것이다. 이분이 한 말이에요. 코스톨라니 유명한 분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자, 기업별 순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참고로. 자, 시가총액 순으로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골덴 MV 홀딩스라는 거 있죠. HVN. 이 회사가 마니빌라 회사예요. 1.43 트릴리언 페소스. 그 다음에 SM이에요. 우리는 SM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HVN이라는 회사는 이름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 장례하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뭐 성도님들 장례하러 가거나 이러면 이 회사가 마니빌라 그거구나 이제 아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디오 은행이에요. 그러면 SM 헨리 씨 거라고 그랬죠. 비디오 헨리 씨 거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컨테이너 터미널, 바로 그 ICT, 바로 저 사우스 하버하고 노트 하버 다 그걸 하는 회사가 인터내셔널 컨테이너 터미널. 그 다음에 BPI, 아얄라 거죠. 뱅코 필리핀 아일랜드. 그 다음에 SMPH, SM 프라임 홀딩. 이것도 바로 SM 지금 뭘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머랄코, 마닐라 일렉트릭 컴퍼니. 이게 이제 줄여서 머랄코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얄라 코퍼레이션, 글로브, 메트로뱅크, 아얄라 랜드, 어보이티스, 산미겔, 졸리비, 차이나뱅크, 산미겔 코퍼레이션, 엠프라도는 얼라이언스 글로벌이라고 안드루탄 메가월드의 회사인데요. 엠프라도 술 회사예요. 술, 리퀘어. 그 회사도 지금 매출이 상당히 많고요. 필리핀 사람들 그만큼 엠프라도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어보이티스, 그 다음에 세미라라. 제가 얘기하던 이 세미라라 회사예요. 세미라라. 이 회사, 광산 회사예요. 요번에 발전 회사인데 이 기업하고 이 세미라라 회사는 DMCI 자회사예요. DMC 홈. DMCI 홈 자회사인데 이 세미라라 회사하고 DMCI가 요번에 투자를 뭘 했냐면 CHP라는 시멘트 회사를 샀어요. 3년 연속 적자를 보다가 샀는데 아마 내년 정도나 올 연말 정도 되면 이제 아마 조금 영업이익하고 이렇게 정상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던 그 빙고 플러스라는 회사가 바로 디지 플러스 인터액티브 코퍼레이션의 플러스라는 회사. 제가 몇 년 동안 3배 뛰었다고 그랬죠. 이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DMCI, 센츄리 투나, 제너럴 산토스에 가면 센츄리 투나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우리 필리핀의 전역에도 공급하지만 많은 투나를 바로 이 돼지고기 못 먹는 이 우리 가까이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2억 6천,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하고 중동 지역에 투나를 다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센츄리 투나, 우리가 자주 사 먹죠. 센츄리 투나.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지금 순위고요. 그 다음에 회사 순위인데 이거는 총 매출 기준으로 해서 누가 제일 매출을 많이 파는가? 산미겔이에요. 산미겔. 그 다음에 이런 기업 못 들어보세요. 탑 프론티어 투자회사, 홀딩회사인데, 자, 홀딩회사는 직접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투자회사에게 투자를 해주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한 20만 불 정도 돼서 이렇게 홀딩회사를 만들어서 자금을 키워가지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좋은 이런 우량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트론 주유소 있죠. 매출은 되게 커요. 순이익은 그리 안 좋아도. SM, 머랄코, 산미겔, 비디오. 자, 이렇게 쭉 보면 거의 중복되는 어떤 회사들이 있죠. 매출도 크고 또 시가총액도 큰 기업들이 거의 보일 거예요. 잠고공의 회사, 어보이티스, 아얄라, GT캐피탈, 바로 도요타, GT캐피탈. 또 그 다음에 쉘 필리핀 가솔린이죠. 그 다음에 졸리비, 코스코 캐피탈이 퓨어골드 홀딩 회사예요. 퓨어골드가 SNR 주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 이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보이티스, 그 다음에 얼라이언스 글로벌은 바로 메가월드의 홀딩 회사예요. 엠프라도하고 이런 게 다. 그 다음에 맥도날드 주인이에요. 맥도날드의 41%를 이 얼라이언스 글로벌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글로브 필리핀 항공은 왜 그러냐면 실제로 매출은 되게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항공, 그 다음에 아얄라 랜드, BPI 은행, 퍼스트 필리핀 홀딩 이런 이제 기업들이 매출 순이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 1년에 돈을 누가 제일 많이 버는가? 중요하죠. SM, 비디오, BPI. 은행이 벌써 1, 2, 3위 중에 은행이 2개나 들어갔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업 준비를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이익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자, 보세요. 비디오, BPI, MBT 1, 2, 3, 4등 중에 은행이 3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뭐예요? 요즘 소위 뜨는 주식이 뭐예요? 필리핀에서는 은행. 왜?
직업 준비율을 확 낮춰주니까. 이게 뭐냐면 그것이 경제를 볼 줄 아는 눈이죠. 그 다음에 SM 프라임 홀딩, 아얄라, 어보이티스, 루슈탄, LTG는 루슈탄 그룹인데 필리핀 항공, 에이시안 브루리, 이톤 부동산, 그 다음에 포춘 타바코, 담배, 독점 수입이에요. 이거 다 루슈탄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GT 캐피탈, 아까 조지티, 아얄라, 그 다음에 세미라라 또 나오죠. 그 다음에 ICT, CBC, 차이나뱅크, DMC 또 나오고, 글로브, 거의 30개 그 필리핀 인덱스 기업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만 투자를 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관심 많은 배당금 순위 한번 볼까요? 마크 벤츄라는 회사는 광산 회사입니다. 광산 회사가, 근데 광산 회사는 이게 등락이 너무 심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만약에 금을 캔다 그러면 금값이 막 올라가면 막 배당을 많이 줬다가 또 금값이 뚝 3,000불 하던 게 1,000불로 떨어진다 그러면 또 주가가 푹 빠지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등락이 너무 심해요. 근데 꾸준하게 제일 많이 주는 건 바로 2번 세미라라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16.07%죠. 그 다음에 리버티 플로 밀가루 회사예요. 그 다음에 오션 골드, 이게 바로 호주에서 들어온 금을 캐는 광산 회사예요. OGP. 그 다음에 SPC, 제가 말했죠. 한국전력에서 온 세부의 회사 SPC 코퍼레이션. 이것도 상당히 기업은 단단한데 리뉴어블 에너지로 빨리 시프팅을 해야 되는데 그 화석연료를 계속 아직 주장하는 바람에 크게 못 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루슈탄 그룹, DMCI 그룹, GMA7 방송국, GMA7. 근데 우리는 못 삽니다. GMA7은.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이 생각보다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크라운 아시아, 그 다음에 아시안 터미널. 그 터미널, 우리 인터내셔널 컨테이너 터미널 외에 ATI라고 제가 얘기했죠. 바로 그게 아시안 터미널. 이것도 굉장히 단단한 회사예요. 그 다음에 코스코. 아까 코스코가 퓨어골드 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시티랜드, 비스타랜드. 이게 바로 마니빌라 회사예요. 샹 프로퍼티. 이게 샹그릴라. 이게 샹 프로퍼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맥스. 우리 자주 먹는 맥스. 그 다음에 업손 인터내셔널은 작년에 IPO 상장한 회사인데 아주 신규 회사예요. 그 다음에 메트로뱅크, 세부랜드 마스터, 바로 세부의 부동산 회사, 개발회사. 지금 세부에서만 하다가 지금 마닐라까지 진출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필 인베스트. 우리 알라방 쪽에 가면 거의 필 인베스트 땅이죠, 다. 바로 그런 기업들이 배당 많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비싼 주식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보면 쭉 불러드릴게요. 글로벌이 2200, 그 다음에 그 마니빌라 2200, SM 765, 아얄라 552, GT 캐피탈 500, 마닐라 모랄코 490, 지금 500 됐어요. ICT 349 이렇게 쭉 이제 순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보유, 현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그룹들이 루슈탄, 필리핀 항공 그룹, 그 다음에 산미겔 그룹, 어보이티스 그룹, 아얄라 그룹, 또 필 인베스트 그룹, 그 다음에 메가월드 안드로탄 그룹, 어보이티스, 산미겔, 잔고공해, 인터내셔널 컨테이너, 비슷비슷하죠. 30개 기업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약 86개 기업 중에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30대 기업만 먼저 투자해라. 왜? 크기도 좋은 기업이 있는데 왜 그 조그만 회사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냐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우리 본질적인 거,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 이렇게 해서 좀 마치도록 하고, 좀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죠. 너무 많은 내용을 빨리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진짜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럼 뭐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1,000불짜리가 있다 그러면 여기로 치면 거의 뭐 59,000페소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필리핀은 예를 들면 아까 2,200 이렇게 뭐 5만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가 하냐면 주식 발행 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같은 금액을 주식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버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주식 수를 줄여들어버리면 주당 가격이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나라 GNP하고 GDP, 이 나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인컴, 이런 걸 고려해서 일반인들이 좀 살 수 있는
그것으로 이렇게 낮춰주는 거예요. 주식 수를 많이 늘려주면, 예를 들어서 3페소짜리는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국가의 어떤 경제력, 또 국내 총생산, 또 수익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걸 주식수를 처음에 IPO에 낼 때 주식수를 늘려서 내요. 그래서 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싸다고 보면 안 돼요. 왜?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싼 게 아니에요. 그럼 3페소가 싸고 2,000페소는 비싼 거냐? 절대 아니죠. 2,000페소는 왜? 주식수가 그만큼 적으니까. 그럼 뭘 보고 하느냐? 그걸 PER을 보고 하는 거예요. Price Earning Ratio. 버는 거에 비해서 가격이 어떠냐? 그러면 글로버가 PER이 15고 만약에 뭐 A시에너지, 아얄라 그룹에 있는 A시에너지가 15라면 A시에너지는 3페소밖에 안 하고 글로버는 2,200페소 해도 사실은 기업의 가치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2,200이기 때문에 비싸고 3페소이기 때문에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이런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3페소, 우와 싸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 알고, 2,000페소, 아 너무 비싸서 안 사. 주식수가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IPO를 이렇게 할 때 주식을 발행수를 어느 정도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주식수를 조정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라 하면 보험회사, 증권회사, 펀드회사, 국부펀드, 영기금, 그죠? 401, K, 이런 기금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큰 뭉치들이. 그러니까 큰형님이 막 들락날락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구자를 열 때 아시겠지만, 은행 구자가 없으면 이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은행 구자가 없으니까 이 주식 계좌를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다가 G캐시가 나오면서 은행 계좌는 없어도 G캐시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넣을 수 있게 여니까 갑자기 1년 만에 그 1%가 올라간 거예요. 더블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길이 많이 열렸다.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 포 보니파쇼에 가면 이런 주식 이런 강의를 해주는데, 우리 뭐 저는 몰랐는데 우리 토요일마다 하는 현지 목회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서 좀 배우지 왜 안 배우니? 너무 비싸다. 그거 가면 뭐 너무 비싸가지고 학을 뗀대요. 왜? 그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나 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투자하지 왜 그거 가서 배우냐 이러더라고.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 제가 뭐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주식 뭔지 뭐 배당금이 뭔지도 모르더라고. G캐시만 있어도 은행 계좌 필요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G캐시를 통해서 돈을 넣을 수가 있고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G패스트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눌러보시고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다양한 길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열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가능성, 미래 가치를 늘 보라 그랬잖아요. 현재 가치만 보지 말고 미래 가치가 어떨 것인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열려지려면 신문을 보고 경제 돌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을 SEC에 등록을 할 때 authorized capital이 있잖아요. 그죠? 이 자본금. 그 다음에 subscribed 있고 paid capital이 있죠. 그럼 내가 10밀리언 회사를 만들겠다 그러면 10밀리언에 subscribe는 25%예요. 그럼 2.5밀리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 2.5밀리언의 paid capital은 25%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해갖고 만들죠. 그죠? 그 외국인들은 subscribe까지도 다 넣으라고 그러죠. 현지인들은 paid capital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본금이 실제 자본금 우리가 예상한 거는 10밀리언이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25%. 25%에 25%만 지금 들어와 있는, 그게 뭐냐?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 그러면 그게 상장이 되려면 그 자본이 굉장히 커야 되겠죠. 규모가 있으니까. 작은 회사는 상장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그 주식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페소를 할 거냐, 보통 5페소를 할 거냐, 우리 이제 주로 만드는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우리가 돈 주고 만들다 보니까 그 뭐 몇 주 있어도 별 관심을 안 가지는데, 상장 회사들은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고 주식 수가 이제 굉장히 많고 주당 가격이 얼마를 할 거냐, 그것을 이제 일반 기업이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잘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개 기업을 IPO로 가야 되겠다. 그럼 이제 PSA에다가 그걸 의뢰를 하고요. PS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모든 기업의 과거 영업 실적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게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분석해가지고 통과되겠다 그러면 매출액하고 순이익하고 이런 기준, 그 다음에 3년 연속 순이익이 발생했는가 이런 걸 다 따져보고요. 미드캡으로 갈 건가 아니면 디비던드 스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리츠 같은 경우, 그럼 그 카테고리에 넣어줄 건지 아니면 우리 치면 한국에 이제 코스닥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에 해당되는 건 PSE 30.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상장을 할 회사들은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해서 한 1년 정도 전부 분석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을 정해서 지정 은행을 통해 나중에 공개 모집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자본시장이 필리핀 되게 재밌는 시장인데 한국이나 미국처럼 아직까지 빡빡하지 않으니까 조금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조금만 좀 애를 써서 좀 어느 정도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자본시장에 길을 열어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좀 배우고 나니까 좀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필리핀 딜링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필리핀 딜링 시스템이 이 정권 거래의 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회사의 78% 주식을 이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가 상장이 돼 있거든요. 이 상장이 돼 있는데 그 회사 하나를 PDS라는 필리핀 딜링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매출이 늘어나겠죠. 순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 PSA인데 PSA에 투자했던 사람이 갑작스레 매출이 늘어나서 순이익이 늘어나서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매출이 확 늘어나고, 그래서 기업이 좋은 호재라고 하는 것은 첫째, 매출 증가, 깜짝 소식, 호재, 또 신규 계약, 뉴 프로젝트, 또 뭐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신약 발매, 미국 FDA 승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좋은 호재들이 뜨면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죠. 근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순이익이 성장하더라도 이게 더블로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자회사 M&A를 통해서 이제 우회 상장이라 그러는데 어떤 좋은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의 매출하고 순이익이 우리 쪽으로 병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매출액도 커지고 순이익도 커지는. 그래서 그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순이익이 늘어날 때는 왜 늘어났는지를 빨리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지 않은 4시에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만 해도 벌써 상장사가 2,000개가 넘어요. 그 여기는 제가 몇 개라 그랬죠? 그게 10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 제조업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필리핀은 제조업, 조선, 철강, 자동차. 그럼 우리가 자동차만 하더라도 자동차는 부품이 25,000개예요. 비행기를 만들려면 100만 개가 들어가요. 그럼 25,000개를 만들려면 우리 기아 자동차가 25,000개 다 만들까요? 하청업체가 있죠. 서브 컨트랙터. 그럼 서브 컨트랙터들이 25,000개의 부품들을 만들려면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우리만 해도 한 4,500개 하청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알터네이터를 만드는 회사, 뭐 풍성정밀 이런 회사는 좋은 회사고 매출이 늘어나죠. 그럼 기아 자동차만 상장되는 게 아니라 그 풍성정밀도 상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관된 산업에 많은 이 하청업체들이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전자도 마찬가지고죠. 그래서 그 전자회사가 삼성에 납품하는 하청업체 SFA라는 전자제품 회사가 클락에 와서 그 공단에 들어있다가 요번에
발론타리 딜리스팅하고 이제 이번에 빠져나간 거예요. 왜? 인건비가 싸니까. 한국이 워낙 비싸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한국의 산업 구조하고 필리핀의 산업 구조는 틀려요.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요즘에 와서 중국의 제조업을 많이 뺏겨서 그렇지, 이제 미국이 처절하게 후회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제조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하고 그 당시에 이 필리핀의 대통령하고 차이가 뭐였냐면, 나름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따라하려고 바탄 뉴클리어 파워플랜트도 만들려고 그랬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어.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포스코를 보고 필리핀 아이언 멜팅 컴퍼니 파사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필리핀에도.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철은 되게 많이 생산하거든요. 이 강물은요, 강물 부국이에요, 필리핀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도 금을 엄청나게 빼가지고 스위스로 빼돌리고 했던 게, 뭐 있어야 빼돌리죠. 우리 한국은 뭐 금을 빼돌리려 해도 금이 나와야죠. 그만큼 많이 이 자연 자원, 천연 자원, 내추럴 리소스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가능한데, 뭐 다른 제조업이 없으니까 섬이 이렇게 많아도 배를 자체적으로 만들지를 못하잖아요. 해군, 그 우리 해군 뭐 20년 쓰다가 거의 다 넘겨주는 거예요. 1페소, 1달러 받고 넘겨주는 거거든요. 조선이 되려면 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공과 가가 있기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뭘 봤냐면, 좀 가난한 나라가 좀 잘 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산업의 쌀이 뭘까? 그걸 철로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산업의 쌀은 철이다. 그래서 독일 가서 사실은 우리가 차관을 받은 거예요. 미국은 쿠데타 했다고 해서 쳐다도 안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빌릴 데가 없는 거죠. 그 차관을 독일 가서 받아와가지고 박태준이 보고, 군인 출신 보고, 야, 제철소 좀 지어보려고. 저거 철을 뭐 합니까? 싸움만 하는데. 해봐. 까라면 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포스코예요. 포스코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됐던 거예요. 자동차 전부 뭐로 만듭니까? 다 철 껍데기예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그죠? 메인 프레임에다가 엔진 얹고 다 위에다 껍데기 다 얹어 놓은 거예요. 패널 다 얹어갖고. 그러니까 전부 철이죠. 포스코죠. 배는요, 전부 옆에 뭐 발라놨어요? 다 철이잖아요. 그래서 산업의 쌀 때문에 자동차와 철강, 조선이 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한 선각자의 어떤 그런 경제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정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필리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저 리서치 과목이 이제 필리핀 파사에 대해서, 왜 파사는 실패했는데 포스코는 성공했는가? 왜 한국의 대기업들은 다 성공했는데 필리핀 그게 안 됐는가? 제가 그런 거 좀 발표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보니까 저는 그 공부하면서 필리핀의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우와, 그래도 어떻게 봤지 그때? 왜 이 나라는 150불 때 우리는 뭐 50불, 60불 때 와가지고 에드사 보고, 우리가 에드사 좀 이렇게 나와봐야 되겠다. 경부고속도로에 뭐 아이디어를 가졌다. 오니까 말이지, 후진국이라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박 대통령 와도 푸대접하고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필리핀 대통령 왔는데 우리 대통령이 안 만나줄 이 정도가 됐는데,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반세기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역전돼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기반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상장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는 게 전부 서비스 기반이에요. 남자들 뭐 특별히 정부 기관에 가보면 알잖아요. 60~70%가 여자분들이에요. 세큐리티 가드에도 심지어 여자들이 진입을 해서.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일 제일 많이, 그나마 까비떼 폐사, 앱사 뭐 이렇게 좀 공단을 만들긴 했지만 그 주인들은 전부 대만, 일본, 한국이에요. 그 세 개 나라 빼고 나면 그 문 다 닫아야 돼. 그러니 취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상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산업의 구조를 보고 우린 수출 주도형으로 아예 산업 구조를 딱 세팅을 한 거고, 여기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월 지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철을 어떻게 해보려니까 경쟁력이 하나도 없네. 가져와봐야 싸서 비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이제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수입은 많은데 수출이 안 돼. 코코넛 그 수출해봐 얼마나 하겠어요? 바나나 그 수출해봐 얼마 됩니까? 한 컨테이너 실어봐야.
우린 삼성의 전자 패널 좀 한 컨테이너 싣으면 수백 개 바나나 컨테이너고 같은 값이에요. 우리는 막 차를 막 현대 기아 막 갖다 팔아. 여기는 가져갈 게 없어요. 뭐 가져가죠? 떼비누? 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뭐 우리 한국 가서 필리핀 제품 뭐 본 거 있어요? 바나나 외에 델몬테 하고 이거 델몬테도 다 미국 기업이 와가지고 땅 다 하청조사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어떤 산업이 발전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쟁력이 있어야 뭐 팔리거나 말거나 뭐 이익을 남기거나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뭐 자동차 산업을 하겠어요? 우리는 자동차 산업이 25,000개의 기본 인프라가 돼 있었기 때문에 1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4,000의 카이가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 4개 정도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민주화 이후에 경제 선진화를 이룬 나라는요, 기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조금 우리 기계공학을 하고 저는 자동차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제조업을 많이 돌아볼 기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하청업체들 4,500개들 보면 진짜 요즘 필리핀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진짜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다. 네? 정말 대단해. 어떤 뭐 이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베어링 같은 거 뭐 이렇게 기계 제품들 보면 뛰어나요. 타이어, 한국 타이어 뛰어난 타이어입니다. 미쉐린이 이런 것보다 진짜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한 분야마다 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상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고 쉽게 벌 수 있는 부동산 그냥 땅 사놓고 집가 상승, 그리고 건물 지어서 팔고 자기 은행에 론 받아서 은행 대출해주고 다 꼭 먹고 알 먹고 집안 사업 다 집안끼리 다 먹고 그런 사업.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그 장곡공에 케미칼 했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야, 그 왜 어려운 사업 해가지고 망하고 그래. 망해버렸어. 제가 보면서 와, 이게 타이밍에 제대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미 이제 지금 못 들어가요. 미국이 가장 탐내는 게 한국의 제조 강국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조선. 지금 벌써 이 함정의 수 중국이 능가해버렸거든요. 그럼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미국은 안 돼요. 인건비가 비싸서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저히 못 맞춰요. 그러면 한국밖에 못 맞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제도가 희망인 거예요. 미국이 트럼프가 되자마자 바로 조선하고 좀 서로 협력하면 되겠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잘 지렛대를 가지고 국방비, 미군 이 비용 자꾸 올리려는 거 우리가 오히려 큰 소리 쳐야 돼. 그거 좀 이렇게 현상유지가 깎아주지 않으면 너 배 못 만들어. 이렇게 좀 나가야 된다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니. 그러니까 우리 해외 나와서 보니까 우리 참 한국이 참 대단하다라는 걸 조금 깊이 있게 경제를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필리핀 보면 진짜 바로 알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소비가 가능한 인구를 우리는 자급자족 경제 인구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1억으로 보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문제가 우리가 자꾸 남북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가 남북 통일해봐야 8,500이에요.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가 북한 지금 3,500만 명이 실제로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5천만 명하고 고작 다 보태봐야 8천만 명 정도? 근데 여기는 1억 1,500만 명이거든요. 제가 이 땅에 도착할 94년도에 8,500명이라고 제가 교육받고 온 세대예요. 왔는데 지금 3천 몇 명이 늘어나 버렸어요. 북한의 인구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한 회사가 1억 개의 제품 만들면 먹고 살거든요. 수출 다 안 해도. 그러니까 그 자급자족 되는 경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인구가. 대신에 이제 파버티 라인 밑으로 있는 인구가 많아서 그러긴 한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소비재 쪽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중국계들이 소비재 쪽을 많이 잡고 있죠. 그래서 그런 쪽은 시장이 그래서 좋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10개국을 딱 모아보니까 6억 5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결코 놓칠 수 없는 마지막 한판 승부가 그래서 아시안 이머징 마켓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다 이제 중국은 자꾸 구단선 만들어가고 이거 우리 거야 하지만 미국이 야 무슨 소리야 인마 네가 그냥 네 마음대로 끄면 네 거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패권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이제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 정세를 보면서 아 필리핀이 괜찮은 나라구나. 인도네시아 2억 6천인데요. 그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가장 제일 인구 많은 나라잖아요. 기업 문화가 상당히 틀려요. 말레이시아만 가도 그렇고.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필리핀은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그리고 영어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예요, 아시아에. 아시아 이렇게 다녀보면 언어 안 되면 진짜 힘듭니다. 저 자카르타 갔다가 자카르타에서 공항까지 한 1시간 10분 걸리던데 타고 오는데 뭐라 어디 했는데 뭐라 하는데 막 가는데 에어포트 이랬는데 뭐라 하면서 막 달리는데요. 와, 1시간 동안 제가 도착할 때까지 제가 이놈이 요대로 가는 건지 얼마나 떨었는지 새벽에 나오는 타고 앉아가고 마닐라 오니까 헤이 브라더 그러면 꼬야 이러는데 확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 뭐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말. 아, 우리 그거 굉장히 보이지 않는 사회 간접점 SOC거든요. 소셜 캐피탈이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콜센터가 인도를 갔다가 왜 처음 들어오죠? 인도 영어가 너무 듣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 영어 이런 쪽이 이제 전부 다 필리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개발은행이 우리 여러분 왜 우리 동네 옆에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그때만 해도 아시아에서 그래도 좀 대화가 되고 좀 먹고 살만한 나라가 일본, 필리핀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가보니까 대화가 하나도 안 돼.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안 되는 거예요. 마닐라는 오니까 뭐 아무나 잡으면 영어가 되는 거예요. 올 때 가서 여기다 시험 본 거예요. 아시아 개발은행. 세계 쌀 품종 연구소도 UP 로스바니오스에다가 시온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래서 통일배 개발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예? 우리가 그런 역사를 사실은 배워야 돼요. 필리핀 사람은 그런 역사를 전혀 모르더라고. 저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이제 이런 역사 인식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앞으로는 시장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큰 나라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느냐 그게 딸린 거지. 시장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볼 때 자유스럽고 돈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 투자해야지 뭐 공산주의 가서 베트남 같은데 지금 많이는 들어가는데 그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루아침에 바뀌는 수가 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그런 거는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월드 신문도 보지만 이제 콜 파이낸셜이라고 그 정권에서 열면요. 맨 처음에 화면에 딱 들어가면 그 맨 위칸에 쭉 이렇게 뉴스가 떠요. 데일리 리포트 해가지고. 그럼 데일리 리포트를 쭉 보니까 전부 그 내용이 비즈니스 월드의 내용을 줄여가지고 앞쪽에서 올려놨더라고요. 다 이제 영어로 다 돼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나중에 시장 열렸을 때 보면 그거의 영향을 굉장히 빨리 받더라고요. 그래서 싱크로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뉴스하고 그날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싱크로가 많이 돼 있어요. 동기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뭐 바쁘셔서 만약 못 올리면 제가 그런 거 항상 다운을 해서 제가 싹 보고 제가 아들한테 보낼 거는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필요하면 내가 그런 거 올려드리면 영어로 돼 있는데 뭐 우리 영어 잘하는 딸한테 좀 번역해서 AI 돌려라 해갖고 다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굉장히 좀 눈을 좀 떨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1년 예산이 약 6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얼마 정도 됐는지 내가 올해 거는 못 봤는데 한 600조 정도인데 필리핀은 우리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해외 나가 있는 근로자들 1000만 명이 나가 있어요. 1000만 명이 들어오는 그 OFW, Overseas Filipino Workers가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BPO 산업들이 인도에서 많이 건너오면서 마카티에 보면 그 아얄레 에보냐고 코너하고 이렇게 보면 요즘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올티가스에도 보면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우리가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메가월드 부동산에서는 아예 부동산 잘 안 팔리니까 아예 빌딩 하나를 BPO 빌딩으로 임대를 놔버려요. 지금 포포네파시에 있는 그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의 장점이 가능한 것은 언어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산업들은 굉장히 이제 좀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artificial intelligence 이 AI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영어 사용 인구라든지 이런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오히려 저는 우리가 자꾸 한국을
아시아의 허브다 저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필리핀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아무리 봐도 허브가 아닌데 이 허브라는 단어는 자동차의 가운데 중심에 허브축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은 이제 바퀴 끝인데 왜 자꾸 허브라고 그러지? 필리핀에 와보니까 필리핀이 허브더라고요. 언제 알았느냐? 인도네시아 가보면서 알아요. 3시간 40분 딱 걸리더라고요. 한국 가니까 3시간 반 걸려요. 여기가 허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거 잘 갖다 써요. 뭐 아시아의 허브, 무슨 성장 동력의 허브로서 좀 이상해. 허브가 타이어가 찌그러진 허브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필리핀이 그런 역할을 하기 인구적으로도 자체 인구도 가능하고 영어도 가능하고 또 제일 좋은 것은 아시아 개발은행이 여기 있다는 것은 이 놀라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드뱅크가 우리 서울에 있어 봐요. 얼마나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나라에 있다면 많은 사람들 인원 뽑겠죠. 그죠? 그리고 이 나라에 SOC 이런 산업에 아무래도 돈을 많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프라이오리티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필리핀이 앞으로 한 2050년 정도까지는 상당하게 빠른 속도로 저는 성장할 거라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지금 2025년 아닙니까? 앞으로 25년이거든요. 금세 25년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제 아내하고 한국을 가는데 저는 필리핀 항공을 탔어요. 갔는데 전부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막 수백 명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궁금해가지고 한국 가니 그러니까 그랬대요.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바교에서 왔대요. 어디 가는 거 평택 간대요. 뭐 하는 회사냐 그러니까 박싱 회사래요. 박서. 그 제조 회사래요. 그래갖고 그 계약을 하고 간다. 요 사람 다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고 뭐 자기는 평택까지는 딴 데 다 이렇게 간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생각이 많았던 게 앞으로 우리 이제 한국과 일본은 완전 노령화 시대로 들어서 버렸잖아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좀 우수한 인력이 누굴까? 저도 이제 자동차 회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하청업체 저 친구가 부사장으로 있어가지고 그거 갔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아 베트남도 써보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 써봤는데 필리핀 워커들이 최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대화가 된다. 첫째. 그래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잘 수 있는 숙소를 무료로 필리핀 사람들에게만 잡아줬대요. 그래서 공장 안에 들어갔더니 겨울이었는데요. 이거 기마개 하고 막 이 둘러서가지고 제가 마닐라에서 왔다니까 저를 막 자꾸 울더라고. 반갑다고. 까비떼 친구들이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당 부분을 필리핀의 젊은 인력들이 테스다 이런 쪽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 쪽은요 인력이 없어요.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자동차의 전부 용어는 다 뭐죠? 영어. 그럼 누가 딱 맞아요? 필리핀 사람. 돈보스코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학교, STI. 그래서 STI 주가가 되게 좋아요, 요즘. 그러면 이런 인력들 잘 키워가지고 인건비 높은데 이제는 상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수출해서 외화를 벌여 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지금 필리핀이에요. 영어가 되고 하니까. 뭐 인젝션 펌프 그러면 다 영어니까 다 알아먹잖아요. 뭐 샤업 쇼버 그러면 다 영어니까 다 알아먹. 전부 용어가 영어니까. 이런 자동차 우리가 현대하고 기아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쪽에도 많은 인력들을 어디서 데려오고 유럽이나 외국에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시아인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고작 해봐야 또 이쪽이거든요. 그럼 필리핀이 제일 사실은 좋은 거죠. 우리하고 수교 75년 이런 관계도 좋고 혈맹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한다면 필리핀이 그런 가진 거는 뭐냐? 사람밖에 없잖아요. 리소스는 리소스인데 두 가지. 내추럴 리소스, 휴먼 리소스. 내추럴 리소스는 파서 니켈, 에시아, 카프, OGP 여러 회사들이 엄청나게 금을 팔아서 수출하거든요. 석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인력은요. 휴먼 리소스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일본하고 또 아시아에서는 좀 그래도 제대로 많이 좀 준다고 하는 그 돈 갖고 되냐 그러니까 그 1년 일하면 필리핀에 4년 일하는 거 똑같아. 바기오에 집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연장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해줄까봐 겁난다면서 이러더라고요. 한 번 더 연장해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국회에서 지금 비준이 지금 제가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필리핀 국회에서는 다 통과하니까 한국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회에서 그 비준만 이루어지면 이제 뭐 바나나 자동차 이런 수업도 우리가 자동차 수입하면 20%예요. 완성차 CBD 같은 경우는 20%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너무 비싸잖아요. 자동차 세금이. 그럼 이제 우리 그런 거 없어지면 그런 부분에 차값이 많이 싸지는 거죠. 네. 그럼 특송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기아 자동차는 옛날에 콜롬비안 모터스라는 데가 딜러를 하다가 이제 좀 아얄라가 우리 이제 파트너가 됐어요. 아얄라가 기아 자동차를 이제 판매하고요. 현대 전에 중국계 기업이었는데 헬이라고 현대 아시아 회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하고 좀 틀어져 가지고 지금 현대는 직접 들어왔어요. 직접 들어가고 딜러들한테 직접 팔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없으시면 지금 6시 10분 전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잠시 또 좀 내용들 좀 한번 보고 좀 토의도 하고 하겠지만 다 알기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지만 큰 틀에서 개념을 좀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또 이렇게 서서히 훈련을 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내일은 이제 실제로 제가 그 스크린샷을 다 좀 만들어서 PPT를 좀 만들어 올 테니까 어떻게 들어가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지를 제가 쭉 프로세스별로 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정부 한번 해서 한번 실제로 조금씩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잠시 마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페이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오지에서 한 영혼의 눈길을 바라보고 손길을 잡아주는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지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에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많은 또 후진들을 양성했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곳에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의 미래에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 앞에 주저앉을 때가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옥토를 구별하는 법, 돌밭과 가시밭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그 옥토에 씨앗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진정한 농부, 진짜배기 농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짧은 기간에 많은 내용을 다루었지만 하나님 꼭 필요한 내용들은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또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올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